괜찮은데 괜찮지가 않네요. 안녕하세요. 테크닉 브리게 보는 것 테크닉입니다.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께서는 어떤 제품을 리뷰할지 감을 잡으셨을 텐데요. 많은 테크닉 덕후들이 기대했던 페라리가 드디어 출시했습니다. 42125 페라리 488 GT AF 코스 51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길이 48cm, 폭 21cm, 높이 13cm로 실제 차량은 전장 4614mm, 전폭 2050mm, 높이 1090mm로 이걸 감안을 하면 1:10 스케일 정도로 제작이 된 것 같아요. 전체적인 박스 느낌은 아주 묵직합니다. 실제 무게도 조금 묵직하고요. 색감은 페라리와 비슷한 검정색과 레드 색상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좀 멋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딱 처음에 느꼈거든요. 그리고 박스 하단부를 보시면 이렇게 각종 핀들을, 빨간색 핀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띠를 두는 듯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쪽 부분에는 테크닉 시리즈라는 로고가 삽입되어 있고, 이제 오른쪽 부분에는 이용가가 어떻게 되고 제품 번호가 어떻게 되고 이제 조각수, 피스수라고 하죠. 피스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 멋있게 딱 페라리 로고가 딱 박혀 있잖아요. 저는 이 로고가 레고 로고가 주는 느낌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더 뭔가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박스 위쪽 같은 경우는 실제 제품의 타이어가 얼마나 사이즈인지 딱 볼 수 있는 그렇게 사진이 프린팅 되어 있고요. 박스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제품의 측면부 사진이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후면 쪽을 보시면 레고 모델의 뒤쪽에서 찍은 듯한 사진이 크게 프린팅 되어 있고요. 아랫부분에는 실제 모델을 기반으로 한 뭔가 비교를 위한 사진이 프린팅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는 도면을 연상케 하는 길이와 높이를 가늠할 수 있는 사진이 프린팅 되어 있고요. 그 아랫부분에는 실제 모델의 마력이나 이런 차의 스펙을 알 수 있는 그런 글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을 보시면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페라리에서 정품 오피셜 제품이라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스티커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고요. 이쪽 부분에는 아까 뒤에서 보신 것처럼 제로백이라든지 그런 차량의 스펙에 관련된 글들이 이제 세계 언어로 좀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아래쪽에는 크게 뭔가 적혀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스를 개봉을 할 텐데요. 저는 이 박스를 개봉할 때마다 왜 이렇게 떨리는지 박스를 뜯어보시면 1677피스라는 게 실감이 나실 텐데요. 큰 봉지 5봉투로 딱 있고 작은 봉지 7개, 이제 질감이 다른 봉투에 2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 인스가 이런 박스 형태의 인스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인스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특이하게 스티커가 2개나 들어있고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 생각에는 이 스티커가 구겨져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스티커를 어떻게든 제 모양을 보존하고자 이렇게 박스에다 넣어서 이제 동봉을 한 것 같습니다. 스티커는 이렇게 딱 2장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스티커 보이시나요? 이 붙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테크닉 덕후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동 금액대 911 인스에 비해 설명서 퀄리티가 좋아졌습니다. 911을 보시면 이렇게 첫 장부터 바로 조립이 시작돼요. 이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런 이미지나 페이지가 삽입되어 있어서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자동차 잡지 같은 느낌마저 들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립 설명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 두껍네. 총 592페이지에 해당하는 조립 설명서가 되어 있고요. 그 뒷장을 보시면 이제 완성됐을 때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진이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거 스티커북이에요. 제가 아무래도 스티커북을 구매한 것 같습니다. 제품을 구매를 해서 개봉을 해보니 인스와 함께 이렇게 2장의 스티커가 들어있는데요. 이 스티커의 양이 57개입니다. 57개. 제가 스티커를 좀 신중하게 붙이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스티커를 1분만 잡아도 57분이 걸리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488과 달리 911의 경우 51개의 스티커를 부착하는데요. 이 6개의 차이가 저는 엄청 크게 느껴졌어요. 또 조립 설명서에는 조립이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스티커를 부착하라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스티커를 부착한 상태에서 조립을 하는 것이 좀 더 스티커를 정교하게 부착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페라리 488은 프레임 자체가 꽤나 견고합니다. 저는 튼튼하다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들어도 뭔가 부품이 떨어진다던가 부품이 따로 논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딱 하나 같아요, 하나. 그래서 뭔가 만지기도 되게 편하고 가지고 놀기도 진짜 편합니다. 또한 조립 이후에 느껴지는 조작감이 뛰어나고 완성도 역시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저는 완성을 하고 놀랐던 게 페라리가 포르쉐보다 가볍더라고요. 페라리의 경우 1313g, 포르쉐의 경우 1342g이었습니다. 직접 측정을 해봤겠죠. 무게 차이가 그다지 크지는 않아요. 근데 페라리가 97피스가 더 많아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페라리가 축이나 핀과 같은 연결 부속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부품 수가 더 많은데 무게가 적게 나간다는 것은 작은 부품이 많다는 뜻이고, 이 제품 자체가 견고한 것도 미뤄보아서는 좀 더 짜임새 있게 만들고자 한 것 같습니다. 조립하고 처음 감탄했던 부분이 이 스티커 아니고요. 서스펜션입니다. 서스펜션이란 자동차 기본 구조 장치로서 노면의 충격을 차체나 탑승자에게 전달하지 않게 하기 위해 만든 장치입니다. 보시다시피 서스펜션 구동이 정말 잘 돼요. 911은 조립이 된 후에도 이런 부품 간의 유격 때문에 서스펜션 느낌이 잘 안 느껴집니다. 하지만 488은 부품 결합력이 뛰어나서 서스펜션이 좀 더 잘 작동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마치 하나를 움직이는 느낌이에요. 488 서스펜션 구동이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911에 비해 서스펜션 조립부의 기울기가 이렇게 더 가파릅니다. 스프링이 부드럽게 눌리면서 올라오니까 이게 뭔가 실제로 눌러보시면 그 느낌이 굉장히 달라요. 이건 진짜 자동차 서스펜션 같아요. 페라리 488은 하단부가 허전한 느낌이 듭니다. 약간 뼈대만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런 부분은 아쉬운 것 같아요. 뭐랄까, 미완성된 느낌? 특히 하단 중앙부가 이렇게 뻥 뚫려가지고 포르쉐 911에 비해 더 비어 보입니다. 포르쉐 911에도 기어 박스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239,900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해보면 조금 더 조작이 가능하게, 구동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레고 좀 하시는 분들은
모터나 기어 박스를 추가해서 개조해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디테일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보닛이 아예 고정되어 있어요. 안 열립니다. 내부 구조 확인이 아예 불가능하게 제작이 되었어요. 이 점은 아쉽지만 대신 서스펜션이 더 매끄럽게 구동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닛 중앙이 비어있는 점은 좀 아쉬워요. 이 부분은 페라리 488 보닛의 굴곡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테크닉 브릭만으로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표현을 못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면으로 봤을 때는 그 굴곡과 되게 유사해 보이는데 대부분 우리는 위에서 바라보게 되잖아요. 위에서 봤을 때 바닥이 보일 정도로 텅 비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보닛 부분에 에어 인테이크는 이런 스티커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 차량의 프론트 범퍼 하단 라인을 정말 잘 표현해 주었습니다. 프론트 범퍼란 앞범퍼예요, 앞범퍼. 개인적으로 페라리 488의 특징이 그릴과 이어지는 이 프론트 범퍼의 유선형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릴과 범퍼가 평행을 이루고 있어 기존 차량의 범퍼 느낌과는 다소 다릅니다. 파란 브릭이 좀 더 앞으로 튀어나와 있었으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였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좀 의아합니다. 에어 인테이크 부분이 표현이 안 된 점은 좀 아쉽습니다. 페라리 488의 경우 리어 엔진 자동차인데요. 후면에 엔진이 위치해 있어 다른 차량과는 달리 에어 인테이크가 차량 측면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존 차량의 에어 인테이크 커팅 라인이 예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이 부분은 근데 아예 텅 비어 있어요. 이 점은 진짜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타이어에 유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어 펜더 아랫부분에 닿아요. 리어 펜더란 휠 모양을 따라 만들어지는 아치 부분을 말합니다. 앞바퀴와는 달리 바퀴를 돌렸을 때 이런 식으로 마찰이 생깁니다. 따라서 부드럽게 돌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앞바퀴는 조향 장치가 있어 공간이 좀 더 여유로운데요. 뒷바퀴의 경우 기존 차량의 사선으로 떨어지는 디자인을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 이런 아쉬운 부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흔히 뒷날개로 불리죠. 스포일러는 공기 역학적인 효과를 위해 스포츠카 모델에 주로 장착되는데요. 스포일러 양 측면 부분에 디테일을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실제 모델과는 좀 차이가 있어 보이죠. 레고 테크닉에서 페라리 제품을 처음 출시해서 그런지 기대를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러셨겠지만 근데 그만큼 좀 아쉬움이 남네요. 너무 많은 스티커의 양, 앙상한 하부 구조, 테크닉이라 하기에는 뭔가 좀 모자른, 딱 2% 모자른 것 같죠. 그리고 너무 비싸잖아요. 일단 249,900원인데 전체적으로 좀 아쉽다 라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견고한 프레임, 부드럽게 움직이는 서스펜션, 좀 삐그덕거리긴 해요. 근데 부드럽거든요. 그리고 가지고 놀기에 편한 크기 같은 것들은 좋은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괜찮은데 괜찮지가 않네요. 이상으로 레고 4125 페라리 488 GT AF 포스 51 리뷰를 마칩니다. 너무 많이 말해서 외웠나봐요. 더 좋은 영상을 위해서 리뷰에 대한 피드백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진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테크닉 브릭의 모든 것 테꾸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